안녕하세요. 아트앤아시에서 제공하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뉴욕,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뉴욕은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이제 야간 통행 금지도 없어졌고요. 경제 재개도 곧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CD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코로나 테스트를 꼭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도 그렇고 지금 상황들이 모든 것들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생활,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지금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요. 안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해드린 바대로 오늘은 카오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코로나 이후, 지금 셧다운이 풀린 이후에 바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아트마켓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먼저 예측을 해보고 카오스라는 작가를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자료, 상반기 세계 아트페어 구매 수요 조사, 이 표는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조사된 글로벌 미술매체 RTC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한번 쭉 볼까요? 1위가 쿠사마 야유이. 자, 수요 조사라는 거는 사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수요가 1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작품, 가장 사고 싶어하는 작품. 1위가 쿠사마 야요이, 일본 작가죠. 2위는 카오스. 오늘 이 카오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3위가 네서니얼 메르킨, 4위가 데이빗 허크니, 5위 앤디 워홀, 6위 조나스 우드, 7위가 멜 버크너, 8위가 알렉스 카츠, 9위가 데릭 애덤스, 10위가 뱅크시. 이렇게 10명의 작가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 작가들, 이 10명의 작가들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는 작년이죠. 2020년의 상반기 자료는 나오기가 힘들겠네요. 모든 아트 마켓들이 다 닫혔고 문이 닫혔고 다 캔슬됐기 때문에 2019년 상반기나 하반기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이 작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높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작가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표를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다 미국 작가입니다. 1위인 쿠사마 야요이 또한 일본 국적이긴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계속 뉴욕에서 활동을 해온 작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 작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 작가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작가의 구매 수요, 그리고 가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의 가치, 작품성과 가격에 대한 가치 평가는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치에 비해 가격이 너무나 낮고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굉장히 낮게 매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국인으로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너무나 손쉽게 옆에서 보고 구입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거의 긁지 않은 복권과도 똑같아요.
제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또 앞으로 이 한국 작가들의 위상이나 한국 작가들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추후 다른 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언급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계속해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야겠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아트마켓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가, 지금 아주 가까운 미래, 몇 개월 후, 그리고 길게는 몇 년 뒤까지 당장 어떻게 돌아갈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상황이 좋지 않고 혼란스럽고 앞으로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마켓이 어떻게 되는가 참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면서 또 기대 또한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이 경제활동이 닫혔었죠. 지금도 아직까지 닫혀 있는 상태고요. 조금씩 재개를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전염병이 종식됐다는 선언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꿈틀꿈틀 대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시작이 된 것이 없는 상태죠. 지금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의견도 분분하고 말도 많은데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전염병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향으로든 이 생활 방식을 바꾸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할 것이고 뭔가를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던 아니면 경제 성장이 멈춰서 경기가 나빠지던 간에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폭발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작업실에서 혼자서 꾸준히 작업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들, 유명하고 이름나지는 않았지만 작업실에서 묵묵히 작업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은 지금 너무 전시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작품을 조금이라도 팔고 싶습니다. 모든 작가님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갤러리 관계자들, 아트 딜러들, 지금 판매상들, 작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전시들이 다 캔슬되고 지금 이랬던 것들을 온라인 전시나 이런 걸로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았고 사람들이 컨택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작품들이 지금 물류 창고에 갇혀 있어요. 보관되어져 있는 작품들도 있고 어디 컨테이너에 지금 정박되어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정박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물류 창고에 작품이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으면 작품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빨리 작품을 팔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폭발하는 상황은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하고 관계없이 그동안 문이 닫혔다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문이 닫혔죠. 계속 닫혔다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어떤 상황과는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폭발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넘게까지, 2년 정도까지 이런 상황이 진행될 거예요. 언제부터? 팬데믹을 종식한다, 이제 팬데믹이 아니다라는 발표가 있는 그 시점부터.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술, 문화, 공연,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직종은 레벨 4로서 가장 늦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도 거의 다 마찬가지겠죠?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점점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문화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노는 쪽으로 나중에 문을 열기 때문에 가장 반응이 늦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것이다.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런데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사람들이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복적 소비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트마켓은 경제 상황에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그대로 두고 공급량만 봤을 때 공급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죠. 유명한 작가, 비싼 작가 뿐만 아니라 뭐 유명한 작가, 안 유명한 작가 상관없이 너도 나도 큰 갤러리, 작은 갤러리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동안 닫혔던 문을 엽니다.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시기는 박앤세일 기간이 되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작업실에서 묵묵히 작업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든 전시를 하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작품을 선보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좀 싸게라도 지금 내놔서 팔고 싶습니다. 누구나 심리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나 심리가 똑같기 때문에 유명 작가, 안 유명 작가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공급량이 너무 많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작품을 사신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오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고 그 이후의 상황은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 상황, 정치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좀 파악해서 좀 투자를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팬데믹이 종식되고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는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다운될 수가 있다. 왜냐고요?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앤세일 기간이다. 그래서 이때를 공략하셔야 된다. 그림을 사고자 한다면.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 시기가 올 텐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힘이죠. 조금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카오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수요조사에서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한 이 젊은 미국 작가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 젊은 작가 카오스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 인형같이 생긴 이 작품을 왜 다들 갖지 못해서 난리인 걸까요? 지금부터 이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 석촌호수에 설치되었던 카우스의 작품입니다. 카우스, K-A-W-S, 카우스의 본명은 브라이언 도넬리인데요. 이분은 1974년생으로 아직 45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작가입니다. 그는 뉴저지 출신으로 뉴저지 중에서도 저지시티, 강만 건너면 바로 뉴욕으로 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뉴욕과 가까운, 시티와 가까운 저지시티라는 곳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아트스쿨을 졸업했고요. 뉴욕에서 유명한 학교죠. 처음에는 그래피티로 자신의 작품과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래피티 작가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작가는 바스키아라는 작가가 있죠. 그 이전 세대에서는 어떤 미술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벽에다가 낙서를 하듯이 그림을 그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 그 작품성이 뛰어나서 이렇게 파인 아트로 영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카우스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well education 된 작가들,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은 작가들이 하나의 스타일로서 이렇게 그래피티를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우스 역시 그래피티를 시작으로 해서 조그마한 피규어를 만들어서 그 피규어를 시작으로 지금의 대형 설치 작품이라든지 커다란 작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카우스는 자신이 디자인한 이 캐릭터에 피규어를 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아졌고요. 이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점점점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캐릭터 하나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카우스가 아티스트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 브랜드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이키, 반스, 꼼데 가르송 이 외에도 여러 브랜드와 작업을 했고 앞으로도 많은 브랜드와 할 예정입니다. 90년대에 피규어를 수집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이 피규어를 수집하고 모으는 것에 열광했는데요. 카우스가 처음 유명해지기 시작한 이 90년대에 피규어를 제작하고 만들어서 이름을 알린 것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잘 탄 좋은 타이밍에 이런 작품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캐릭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눈이 이렇게 X자로 그려져 있고 뭔가 손으로 두 눈을 이렇게 가리는 듯한 포즈를 취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좀 어깨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뭔가 소심한 또 우리의 내면을 숨겨져 있는 내면을 귀여운 캐릭터로 드러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공감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회화 작품을 보시면 컬러감이 굉장히 산뜻하고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친숙한 그런 느낌의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문화예술관 같은 곳곳에 캠페니언 전시 동상을 설치를 하더라도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거부감 없이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인기 만화 심슨을 패러디해서 그린 킴슨이라는 작품은 작년 2019년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약 167억 원, 홍콩 달러로는 1억 1696만 홍콩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예상 추정가를 15배 이상 뛰어넘은 굉장히 큰 액수로 낙찰된 작품인데요. 이 이후로 이 카우스는 21세기의 앤디 워홀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유는 아마도 심슨 캐릭터의 저작권 만료로 작가가 더 이상 이 시리즈를 그릴 수 없다는 이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닌가 하고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희소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에 가시면 카우스의 대형 설치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우스를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카우스라는 작가를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40대의 젊은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well education 된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은 작가고요. CD 출신입니다. 대도시 출신이고요. 그리고 작품은 뭔가 귀여운 캐릭터 위주의 아주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여운 작품을 그리고 가끔씩 만화 패러디도 하고 또 패션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점점 쌓아 올리고 있고 이 파인아트 시장에서 마켓에서 굉장히 핫하게 급부상하고 있으면서 제2의 앤디 워홀로 불릴 정도로 21세기 앤디 워홀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핫한 작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요약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 작가의 백그라운드나 히스토리가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이에요. 네. 뱅크시처럼 뭔가 미스테리하다든지 아니면 프리다 칼로나 바스키아처럼 개인의 삶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뭔가 드라마틱하다든지 이런 히스토리가 전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미술대학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를 그냥 자체 개발해서 디자인틱한 것을 만들어서 파인아트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그 예술가의 평범하지 않고 드라마틱하고 좀 처절한 일상, 뭐 어떤 고생, 남과 다른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작품의 가격이나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 작품 안에 그런 내용이나 개인사, 어떤 경험들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작품의 내용에는 관여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훌륭한 작품을 보는 기준은 작품성, 시대성, 대표성이 있는데 그 개인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시대성,
시대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는 있다. 어떤 시대를 경험한 그 작가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정말 고난의 시대였다든지 전쟁 중이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바뀌는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이 작품의 가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어린이들이 좋아할 법한 이 캐릭터 작품은 더 이상 일본 작가들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작가도 캐릭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지금 미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작가 중에 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략하게 카우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린 것과 같이 지금 2019년 상반기 수요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요도를 차지한 1위부터 10위의 작가들을 좀 순서대로 한 명씩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앞으로 지금 미술 시장의 이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언급해 드릴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팬데믹이 이제 끝나면, 팬데믹 종식이 선언되면 그때부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양의 작품들이 마켓으로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작품을 소유하시려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든 예산이 많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자신의 예산에 맞는 작품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아마 컬렉팅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